지금 공동구매 시작 1분 됐어. 몇 개 팔릴 수 있을 것 같아? 몇 개 팔릴 것 같아? 500개. 500개? 네. 몇 개 팔릴 것 같아? 500개. 500개? 1시간에 500개? 공동구매 시작한 지 지금 1분 됐습니다. 과연 얼마나 주문이 들어올 것인가? 이틀 밤을 새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머리가 다 떡이 졌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공동구매 시작한 지 몇 분 지났어? 몇 분 지났어? 20분? 30분 지났습니다. 지금 매출 700만 원 넘었죠? 100개 팔렸습니다. 오케이! 많다. 오케이. 여러분, 제가 딱 2시간에 3,500만 원 그리고 5시간 만에 7천만 원 매출 냈던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겁니다만 꼼수나 로직 이런 걸 활용한 상위 노출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공법으로 판매했던 방법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했던 방법 그리고 장점이 뭐였는지 단점이 뭐였는지 모두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건 바로 유튜버랑 협업해서 판매했던 공구 형태의 판매 방식인데요. 잠깐 여러분들 그러면 에이 이러면서 나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판매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한 판매 방식은 중간에 광고 대행사가 판매자랑 유튜버를 컨택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좋은 제품 들고 왔습니다, 할인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정가 대비 3에서 40% 정도 할인을 진행하고 할인을 진행해서 남은 수익금의 많게는 40에서 50%까지 인플루언서랑 광고 대행사가 뛰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마진 자체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도 마진을 챙겨갈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공산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은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물건 많이 팔고 매출만 늘리거나 아니면 리뷰를 좀 얻겠다 요 정도로 진행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했던 전략 3가지는 뭐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 기존 시장에서 내가 판매하던 제품은 진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절대 다시 이 물건은 내가 따로 시장에 풀지 않는다. 세 번째, 물건을 판매할 때는 상품성뿐만 아니라 팬심을 이용한다 입니다. 자, 먼저 기존 시장에서 내가 판매하던 제품으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그럼 뭘로 진행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기존 시장에서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시장가와 사람들이 비교를 하겠죠? 비교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이거 얼마 할인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럼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그냥 그때 가서 돈 조금 더 주고 사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나 이거 필요한데 어차피 나중에 또 공부할 거니까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생각을 못하게 여태까지 시장에 없었던 저희 브랜드가 팔지 않았던 제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인플루언서만을 위한 제품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요. 두 번째, 절대 다시 이 물건은 내가 따로 시장에 내지 않는다? 물론 이 제품은 2시간 그리고 3시간 만에 2번 진행을 했었는데 2시간, 3시간 만에 다 완판이 돼서 사실 새로 그냥 제 오픈마켓에 올리고 제 자사몰에 올려서 판매를 해도 꾸준히 매출을 내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튜버랑 함께한 약속도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을 시장에서 계속 낸다면 소비자들은 절대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희 제품이 엄청 헤리티지가 뛰어난 제품은 아니었지만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소비자들 반응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을 다시 시장에 그대로 낼 경우에는 그 유튜버랑 약속도 깨지고 먼저 산 소비자들도 뭐야 나 한정 수량이라고 해서 산 건데 그냥 막 파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시 판매가 아니라 이 제품은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그냥 유튜버랑 인플루언서랑 협업하는 판매 방식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물건을 판매할 때 팬심을 이용한다. 내 제품의 강점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내 제품이 이게 좋아요 이런 것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 유튜버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선정할 때도 그리고 상품을 기획할 때도 팬덤, 팬심을 중점에 두고 기획을 했어요. 그럼 자세하게 소싱부터 기획, 판매까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싹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획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유튜버를 섭외해야겠죠. 유튜버를 섭외할 때 어떻게 진행했냐? 사실 구독자 수는 중요하지 않아. 구독자가 많은 것은 의미가 없어. 저희는 조회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구독자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구독자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조회수가 높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팬덤이 있는 유튜버를 모아야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 수보다는 조회수를 중점적으로 봤고, 일반적으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즉 살아있는 유튜버들은요, 구독자 대비 10%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면 살아있는 유튜버다, 허수 구독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희는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매 영상마다 20에서 30%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유튜버를 컨택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봤어요. 댓글의 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희가 댓글을 보고 얼마나 많은 찐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그 찐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들은 서로 댓글에서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유튜버들한테 편하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형 오늘 영상 너무 재밌게 봤어, 뭐 이런 거라거나, 혹은 형 내가 묶어두고 영상만 만들게 할 거야, 막 이런 글들이 올라가는, 구독자들이 그런 댓글을 다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에는 그 구독자들과 팬들과 소통을 잘하는 유튜버들은 항상 하트를 눌러주거나 댓글을 되게 적극적으로 남겨주는 그런 유튜버들을 컨택하려고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함께 진행하던 유튜버는 대략 25만 정도 되는 유튜버였고요. 평균 조회수가 5만에서 7만 회 정도 나오는 유튜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튜버와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협업했냐?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메일을 보내서 뭐 사업 제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하겠지만 저희는 조금 웃기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이 유튜버랑 함께 하고 싶어서 꾸준히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번호는 안 나와 있어서 비즈니스 메일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답장도 없고 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유튜버가 오프라인 박람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프라인 박람회는 저희 같이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저렴하게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코엑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온라인 기반 회사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회사는 아니었는데 정말 그냥 그 유튜버 만나려고 그 박람회에 입점 신청을 하고 행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이고 회사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 집중해서 준비를 해온 것 같았는데, 저희의 목표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희 목표가, 우리 회사는 회사 홍보가 중점이 아니다, 무조건 그 유튜버 눈에 들어야 되고 그 유튜버가 와서 말을 걸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요걸 중심으로 박람회를 준비했었고, 그리고 계속 저는 그 유튜버들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에서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그래서 같이 하기로 진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메일을 안 쓰는 메일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상품은 어떻게 선정했냐? 사실 아무 상품만 유튜버를 주면 잘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유튜버와 관련 있나, 그리고 이 제품이 그 유튜버와 어울리나를 생각하셔야 하고, 상품성 자체도 좋아야 합니다. 상품성이 좋아야 지속적인 판매는 물론이고, 그리고 상품성이 나쁘게 될 경우 나쁜 피드백이 발생하고, 이는 추가적인 공동구매는 꿈도 꿀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상품성이 좋으면 유튜버들은 본인에게 떨어지는 수익금이 적더라도 그래도 진행을 합니다. 퍼센테이지가 적어도 많이 팔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팬들한테 안 좋은 제품을 강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상품성 자체도 좋아야 함과 동시에 저희는 굿즈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팬심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팬들을 위한 굿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딱 이 인플루언서만을 위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로고도 바꿨습니다. 여러분, 스프림이랑 나이키도 콜라보를 했었죠. 그 콜라보를 할 때 로고를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 제품이 한정판이다, 특별한 느낌이다 라는 느낌을, 그 로고를 바꿔가지고 그 유튜버만을 위한 로고로 바꿔서 새롭게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굿즈는 뭘 줬냐? 뭐 별건 아니고요. 스티커를 만들어줬어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유튜버나 연예인들 보면 자기만의 굿즈 스티커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굿즈 스티커를 배송비 제외하고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고 판매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스티커를 5개를 넣어줬어요. 그럼 그 스티커 원가는 얼마냐? 제가 국내에서는 안 만들어봤고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3,000장 정도 만드는데 3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장에 10원인가? 100원 정도 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500원어치를 넣고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적어도 2에서 3만원 정도의 굿즈를 줄 수 있는 셈이었어요. 뭐 택배 박스, 상품 박스, 상품 모두 다
그 유튜버만을 위해 기획한 상품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로고는 최소화하고 그 유튜버만을 위한 로고를 계속 보여줬고요. 자, 그럼 기획은 어떻게 했냐? 먼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장 반응을 살피고 사람들한테 조금씩 알려야 되다 보니 유튜버한테 부탁을 했어요. 먼저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시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장 테스트 겸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겸 구독자들한테 중간중간 영상에 노출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죠. 현재 테스트 중 제품이 있고요. 몇 번의 프로토타입을 거쳐서 출시될 겁니다. 이런 식의 영상을 한두 편 정도 그 유튜버의 영상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서 영상을 올렸었고, 그 영상에서 저희는 구독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댓글 반응을 살피고 정식 출시 전에 소비자들의 니즈가 어느 부분이 있는지, 혹시 우리가 부족한 건 없는지 확인을 해왔어요. 만약 그때 소비자 반응이 안 좋고 뭐 파리피플이냐 막 이런 반응이 나왔다면 판매를 철회하는 지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땐 일반적으로 제품 자체에 집중해서 뭐보다 성능이 좋고요, 이건 이런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협업 제품은 팬심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구성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갔어요. 유튜버가 쓰는 모습, 유튜버가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유튜버가 개발에 참여한 내용 등등, 어차피 이 유튜버를 통해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이 유튜버를 아는, 이 유튜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구매할 거기 때문에 물론 제품에 대한 특장점은 당연히 설명하지만 그보다는 제품의 그 유튜버의 가치를 더해서 상세 페이지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20대를 타겟팅해서 선정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쓰이는 말투도 기존에는 조금 대중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얌전하게 진행을 했다면 이번엔 이모티콘도 많이 넣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투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톤 앤 매너는 기존 저희 고유 컬러감을 버리고 그 유튜버가 주로 사용하는 색감, 그리고 그 유튜버의 그 로고 색이 있거든요. 그런 시그니처 컬러를 많이 사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구성했죠. 판매 시간은 물건을 판매할 때 당연히 잘 팔릴 시간으로 선정해야겠죠. 그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볼 시간으로 선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들이 몰릴 수 있는 시간인 저녁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건 뭐 사실 쇼핑몰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쇼핑몰도 골든타임이 저녁 8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판매 개시 시간을 저녁 7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쇼핑몰처럼 상위 노출해서 꾸준히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 영상 한번 빡 올라갔을 때 판매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판매 채널은 어떻게 설정했냐? 사실 공동구매나 이런 판매 방식은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내고 진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사몰을 가지고 있어서 자사몰에서 판매를 했는데, 아직 자사몰이 없는 분들이라면 쿠팡의 마이샵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가 그래도 타 플랫폼보다 저렴하니까 스스에서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장점이에요. 먼저 다른 제품들도 팔리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그 인플루언서의 피드나 유튜브의 영상에서 자연스레 제품이 홍보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브랜드도 홍보가 됩니다. 검색량도 자연스럽게 늘고요. 저희 제품을 보고 고객들이 나머지 제품들을 구경하다가 사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고 마음에 들어서 다른 제품을 또 사시는 분들도 당연히 생길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브랜딩도 돼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여기저기에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제품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이번에 겨우겨우 샀습니다, 마지막 문 닫고 샀습니다, 막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그 유튜버한테 나 샀다고 보여주려고 스토리에 올리고 그 유튜버들을 피드를 밑에 다는 그런 소비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께 들었는데 물건은 돗대기 장사, 메이커, 브랜드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돗대기 장사는 그냥 물건을 이렇게 도매로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형식인 것이고, 메이커는 그냥 그 제품에 로고를 붙여서 판매하는 거고, 브랜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자기네들 입으로 얘기할 때가 브랜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게, 그리고 언급해주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희 제품이 공구를 진행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언급하고, 또 얼마 전에 네이버 관련 카페에 가보니까 저희가 판매했던 제품을 잘 이용하는 법을 자기들끼리 막 제품을 좀 이렇게 개조해서 쓰는 법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번에 그 유튜버랑 협업한 제품 저도 품절나서 못 샀는데 혹시 저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유튜버들은 자기들이 사서 이 인기 있는 유튜버가 찍었던 제품 제가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영상 찍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유튜버도 홍보하는데 왜 나한테 홍보 안 해주냐, 내가 광고비 깎아줄 테니까 나한테도 홍보하게 해줘라, 혹은 내가 몇 달 동안 광고비 안 받을 테니까 일단 나한테 맡겨봐라 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랜딩이 돼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싸게 팔아도 됩니다. 쿠팡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게 되면 수수료를 10에서 15% 정도 기본으로 줘야 되는데 저희는 자사몰에서 판매했으니까 수수료가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판매가를 할인해서 팔아도 저희는 그냥 남는 마진 그대로 가져가요. 그리고 유튜버 분에게 수익을 쉐어해야 하지만 오픈마켓에 써야 되는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을 태우지 않고 수수료도 낮으니까 유튜버 분과 수익을 쉐어해도 오히려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재고가 빨리 소진돼요. 3PL 창고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창고를 이용하시는 분들, 물건이 안 나가면 그만큼 공간도 차지하고 돈 주고 사왔는데 물건도 안 돌고 다 비용이잖아요. 물론 그로스로 넣으면 되죠. 이러실 수 있는데 안 팔리면 그 특정 기간 지난 후에는 요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품과 유튜버를 잘 컨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팔리기 때문에 재고가 바로바로 돌아버립니다. 저희도 2시간 만에 나가서 저희 창고에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머물고 바로 스페이스가 확보됐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산도 엄청 빨리 되겠죠. 상위 노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지인 구매 찬스도 이용하고 리뷰 작업도 하고 많은 공수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과 시간, 이런 공수들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단점은 뭘까요? 기획 상품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끝납니다. 기껏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팔리고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아, 이러면 말짱 꽝이죠. 그래서 철저히 사전에 유튜버 컨택을 할 때 잘 팔 수 있는 유튜버를 보고 컨택해야 되고, 그리고 유튜버를 사전에 꼭 만나보셔야 돼요. 이게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사실 유튜브 속의 그 유튜버와 실제는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한없이 착할 것 같고 다 해줄 것 같고 그래도 만났을 때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뭘 봐야 되냐면 만나서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만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줬는데 안 팔려. 근데 그 사람이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죠, 이런 센스의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은 영상 한 편만 찍으면 되는데 저희는 돈을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그 12월 달과 1월 달에 또 신제품이 또 나오는 그 협업 제품이 있는데 그 협업 제품을 판매하는 유튜버 분들 중에 한 분은 저는 이걸 이렇게 팔 거고요,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고요, 안 팔렸을 때를 대비해서 뭘 준비했고요, 그 내역들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런 유튜버랑 진행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단점은 잘 팔려서 일반 오픈마켓에 올리고 싶은 욕구가 막 차오릅니다. 너무 잘 팔리다 보면 이거 그냥 내 오픈마켓에 팔까? 이걸 그 유튜버한테 괜히 쉐어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들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셔도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한정판의 의미가 반감되고, 그리고 그 욕구 때문에 오픈한다고 해도 팬심을 이용한 판매였기 때문에 일반 판매도 잘 될까? 보장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 단점,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제품으로 계속 공구를 하면, 저희는 공구를 때린다라고 하는데, 공구를 때리면 물건들이 잘 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 유튜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요. 그냥 그저 그런 물건 파리 피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가 없고 한정 수량으로 두세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진행했던 방법과 이런 공구의 장단점을 정리해 봤는데요. 물론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상위 노출에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획해서 판매하는 거 힘들기도 한데 재밌잖아요. 뭔가를 기획하고 그런 상품을 판매하고 유튜버와 협업도 진짜 제대로 해보고, 사실 이 과정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엔 조금 힘들었고 걱정도 되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장점이 너무 많아요. 저희도 일반적인 유튜버와 협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은 수없이 많이 했겠죠. 근데 이렇게 상품 자체를 기획해서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공수 비용을 따져봤을 때 일반적인 협업보다 이렇게 기획 상품 하는 게 결국 시간을 제일 덜 들이고 돈을 더 버는 방법이에요. 꼭 여러분들도 딱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절대 물건을 띄워와서 판매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건 제가 정말 오늘 영상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하나 확인해서 답변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